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그리스의 이사미은행 간 합병 소식과 미국의 소비지표 호조, 허리케인 아이린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으로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2.26% 오른 11,539.2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와 소득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등 호재가 반영됐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2% 이상 뛰었고 영국 증시는 공휴일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억 원은 사퇴의 대가였다는 박명기 서울대 교수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매를 치르며 과열 논쟁을 일으켰던 황금 주파수 1.8GHz 대역이 결국 SK텔레콤에 돌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상부 최은정입니다. 밤사이 마감했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가 3거래일째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1,8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사주지 않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받아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특징주 함께 짚겠습니다. 네, 자 전일 시장에서 외국인은 한 1,500억가량 매도를 했고 기관은 한 3,000억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예. 자, 외국인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마트, 고려아연, LG화학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하이닉스 여전히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이 부분이 디램 가격에 좀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가 넘는 급반등을 또 보이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IT 주들도 같은 상승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케미칼을 또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올려놨는데 어제 화학주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케미칼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대한항공, 그리고 삼성, SDI, 호남석유까지 일단은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강한 그 상승세를 보였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 저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러한 부분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 그리고 기아차, LG, 포스코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마트, CJ, 현대건설, 현대홈쇼핑을 매도하는 종목들로 올려놨습니다. 자, 전일 시장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0포인트가 올라와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을 좀 다음 달로 연기를 했죠. 이제 시간 벌기에 좀 나섰습니다만 어쨌건 그래도 9월 달에는 그렇다면은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상승 마감했던 이 미국 시장이 거의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그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좀 반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로 인해서 지수를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차적인 상승폭을 키워 나섰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 마감한 부분이었고요. 업종별로는 화학, 그리고 기계, 자동차, 철강 등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상당히 지수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지수 방어를 견조하게 해줬었던 음식료 업종만 소폭 하락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도 보죠. 코스닥도 이틀째 상승이었고 480선 회복을 했었죠. 네. 예. 자,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CJ 오쇼핑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추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이 CJ 오쇼핑, 홈쇼핑 관련주들이 어쨌건 추석 어떤 관련주로 인해서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CJ ENM입니다. 세 번째 원익 IPS, 어제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에 좀 하락폭을 많이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CNK 인터 그리고 다섯 번째로 SFA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은 젠백스 그리고 SFA는 그 외국인과 같이 양매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심텍, 셀트리온, 드래곤 플라이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물론 이 형만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강세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폭이 부족했습니다만 2%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역시 강세 출발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개인의 그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 초반 어떤 주춤했던 부분들을 일단은 강세로 꾸준히 이어나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오락, 문화, 그리고 기계장비, 반도체, 종이목재, 비금속 등 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타 제조 그리고 금융업종 쪽은 이 소폭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이 상황에서도 핫했던 이 업종과 또 종목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그 강세를 보였던,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선주들이 강세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화학업종과 마찬가지로 이 조선업종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선박 발주의 어떤 그 큰 폭으로 좀 감소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조정이 들어왔었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려감들이 있었었죠. 자,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의 이 국내 조선 3사의 해양 특수선 비중이 40%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2007년 수준의 수주잔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조선 빅3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IT 대표주들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8%의 급등을 보였는데 D램 현물 가격이 일단은 큰 폭 하락으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에 나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이러한 흐름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 SDI 등 이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가격의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좀 지속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제2의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3위, 4위에 있는 해외 업체들이 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감산 체제로 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위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이 국제 이 그 곡물 가격들도 요즘에 와서 이 가격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급등에 따라서 에그플레이션 재발 우려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효성 OMB 그리고 조비, 남해화학, 농우바이오, CTC 바이오 등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 평균 전력 구매 가격보다 고가의 전량 의무 구매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서 OCI 그리고 하나케미칼, 오성 LST, 동국 SNC, 유니슨, 태용 등 태양광 및 풍력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독일이랄지 또 일본이랄지 이렇게 가정에서 어떤 대체 에너지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전력을 정부에서 사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그 독일 가정 같은 경우에도 노후에 어떤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법안으로 좀 통과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심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전 정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등이었는데요. 그리스의 대형 두 은행이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스의 부채납 극복 노력이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소비 관련 지표도 호전된 결과를 내놨거든요. 관련 지표들을 자세히 봐야 한다. 정태근 전문가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기분 좋게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급등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빠질 때 오를 때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은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유럽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호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경기 부양 수단을 가지고 있고 9월 FOMC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잭슨홀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 조금 그 대형 투자 자문사의 어떤 그 CEO가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자산운용 이머징 마켓 그룹 회장도 버냉키 연준 의장이 경제 부양책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리세션으로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 한 것도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1% 이상 상승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가 미국의 소비 지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2위 은행인 유로뱅크 그리고 3위 은행인 알파은행이 합병으로 금융 부분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점과 그리고 재정적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급등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또한 추가적으로 봤을 때 허리케인 아이린의 피해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2% 이상 급등 마감을 했고요.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뱅크 홀리데이로 휴장을 어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증시가 일단은 그 미국 호재로 인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금 최근에 그 그리스죠. 그리스에 대한 그 담보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어떤 그 그리스 문제가 좀 안정을 찾고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국채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은 이제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현재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이 어떤 작은 어떤 그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1% 정도 급등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가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허리케인 아이린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가 됐습니다. 7월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버냉키의 경제 회복세 발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허리케인 아이린은 뉴욕시를 향하던 도중에 세력이 약화가 되면서 예상 피해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호재가 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예상치인 145억 달러에 대폭 하회하는 26억 달러 정도로 될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고요. 지표 개선에 이어서 그리스의 2위, 3위 은행 간 합병 소식으로 그리스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부분도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급등 마감을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금융주, 기술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IT 업종이 또 한 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 기술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국의 공상은행 지분을 처리를 하면서 83억 달러 정도 조달했다는 부분이 증자 우려가 해소가 됐다는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급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한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7월 개인 소비가 전월 대비 0.8% 증가를 하면서 지난 2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0.1% 감소해서 반전이 됐고요. 예상치인 0.5%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비가 0.5% 증가를 하면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소비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3분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높여주었습니다. 내구재 소비가 1.9% 증가하면서 최근 4개월 동안 이어졌던 감소세에서 벗어났고요. 그리고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역시 0.7%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 지진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품 공급 차질이 해소가 되면서 자동차 등 소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유가와 전기요금이 하향 안정되면서 소비 여력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개인 소득이 0.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달 0.2%보다 소폭 증가를 했고요. 급여가 0.4% 증가, 저축률이 전월 5.5%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소비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저축률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어쨌든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이 되면서 발표가 됐지만은 어제 주택 지표 같은 게 좀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국의 7월 잠정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택 매수 매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9.1%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 압류가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으로 주택시장의 과잉 공급에 대한 확신이 현재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안 좋았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4.4%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주택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계약금이 오고 갔지만은 잔금이 치러지지 않으면서 아직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말 그대로 미결주택이라 그러죠. 잠정주택 판매를 또한 다른 말로 미결주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미결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주택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은, 잔금이 치러지는 한 달에서 2달 뒤에는 주택 판매가 증가를 하는데, 최근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해서 계약 지소율이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잠정주택 미결주택 매매가 증가하는 부분이 한 달, 그리고 2달 뒤에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주택 매매가 좀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은 주택지표에 대한, 선행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금 뒤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해석이 되지만 최근에 와서 이런 의미가 좀 퇴색이 됐다는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 마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1800선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미국 증시가 또 급등을 한 상태에서 오늘 투자 전략을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한양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은 전일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1,8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급락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의 대외 요소로 인한 변동성도 이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차화정과 IT, 금융업종에 관심을 가지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삼성증권은 버냉키 효과로 전일 코스피가 1,800선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8월 급락의 충격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현재는 경기, 실적, 수급, 투자 심리를 점검할 시기라고 조언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기대되는 낙폭 과대 업종 대표주에 관심을 둔 박스권을 설정한 단기 대응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잇따른 글로벌 정책 당국의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지난주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로 인해 주요 투자 주체들의 패닉성 매도세가 완화되며 또 지수의 하방 지지력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단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기에 기술적 트레이딩 우선의 시각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단기 하락폭이 큰 대형주 그리고 투신권 순매수의 교집합을 우선적 대응 타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투자증권 투자 의견 제시해 주시고요. 앞으로 볼 만한 업종까지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처한 여건상을 감안해봤을 때는 강력한 재정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9월 5일 이후 그리고 9월 20일 FOMC까지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될 개연성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경기 부양적 스탠스를 강화해 나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책 조합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버냉키 연준리 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보다는 투자 심리의 안정을 꾀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를 계기로 9월 5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발표와 그리고 9월 20일 FOMC 회의까지 코스피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던 심리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 가격 메리트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는 수준 그리고 수급적인 안정성까지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반경 지수 강화 그리고 주가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바벨 전략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급반등세 그리고 오늘까지 반등을 한다면은 1850선을 넘어서 단기 저항으로 볼 수 있는 1870에서 1900선까지 한번 돌파 시도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물량 수화 과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쪽 바벨은 가치주 측면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낙폭과다 대형 우량주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운수장비, 화학, 전기전자 업종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들 종목군의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다른 쪽 바벨은 최근 경기 민감주의 반등으로 가격계 측면에서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내수주들과 중소형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진출 내수주 같은 경우는 최근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중국의 소비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순하게 방어주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주 측면에서 제종을 받고 있는 낙폭과다 우량주에 대한 기술적 접근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단기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내수주들과 중소형주들을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벨 전략이라고 하시면 내수주와 중소형주도 똑같은 비중으로 좀 담아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을 보면 차화정 이쪽이잖아요. 네네. 예, 어제는 음식료 업종만 또 하락이었는데 네. 내수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내수주 중에서도 유통, 음식료 그리고 소모유공 업종들 중에서도 업종 전체를 보시기보다는 종목들 중에서도 중국의 소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선취해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내수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코스피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강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약화되었기 때문이지 모멘텀이 약화돼서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나쁘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최근 주춤하는 모습들이 가격 메리트를 좀 회복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낙폭 과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중소형주 그리고 내수주 관련에 있어서는 조정 시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8시 23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대표님,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투자 전략 짤까요? 자, 일단 지금의 어떤 반등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이 어쨌건 이 벤 버냉키의 어떤 시간 벌기로 인해서 9월 달로 어떤 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쨌건 9월이라도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 분위기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쨌건 9월 달에 또 어떤 자신의 입지나 또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뭔가가에 좀 좋은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 만약에 스포츠를 한다라면 배구를 한다면 시간차 공격, 그죠? 축구를 해도 어떤 그런 패스워크가 상당히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건 지금 당장에 놓고 봤을 때 이 잭슨홀의 어떤 이 관련된 부분들은 9월
또 중순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전에 어쨌건 오바마 대통령의 노동절 연설에서 이 경기 부양책이 뭐 고용이랄지 인프라 투자랄지 재정 적자를 또 축소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은 오히려 이전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더 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 주 이제 고용이랄지 제조업이랄지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일단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시장에서 어떤 해석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9월 1일 날부터 있는 이 유럽의 국채 만기에 따른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 특히나 어제 도표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탈리아에 상당히 큰 규모로 일단은 그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무마가 되는지 그것이 또 9월 한 달 내내 또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IT주 특히나 그 중에서도 또 하이닉스 그동안 얼마나 또 크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걱정도 많으실 거고 더군다나 이 국민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초반에 언급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디램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폭 반등했다는 것이 좀 바닥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어쨌건 이 가격대가 상당히 좋지 못한 이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못하다라면 어쨌건 제2의 치킨 게임이 시작돼서 3위, 4위의 이제 해외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쵸? 치킨 게임에서의 승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또 좋은 환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현금 이제 반등할 때 어떤 이 현금의 비중을 조금만 더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이 워렌 버핏 아시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식 비중, 그러니까 주식을 늘리고 있는 속도보다도 현금을 늘리고 있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관련된 자료 화면이 잠깐 있는데 예. 잠깐 좀 보여주시면요. 이것이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 자산의 비중인데 보시면 파란색이 주식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주황색 선이 현금 비중인데요. 이게 보면은 물론 주식 비중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또 5조 5천억이나 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늘어나는 비중의 속도보다 현금이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예. 어쨌건 우리가 현인이라고 부르는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워렌 버핏의 이러한 형태를 우리도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좀 반등이 있을 때는 현금을 늘려가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 지금 이제 어제도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현대차, 그리고 그동안 그러니까 보면은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쭉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확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건 그 종목들 보면은요, 다 22동평균선까지 다 와가지고, 현대차가 어저께 상승폭이 다른 여타 종목보다 크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어떤 이 저항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들, 상승의 반등이 최초부터 시작을 했던 그러한 반등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그러한 단기 어떤 그런 구간에 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니까 최소한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신규 매수랄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는 그게 썩 재미를 보지 못한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업종 내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종목들이 뒤따라서 형 따라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는 일부 현금을 또 만드시는 전략을 좀 꾸준히 좀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이제 1800포인트 선은 회복이 된 것 네.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략 짜갈까요? 일단 1800포인트 같은 게 단기적으로 좀 저항의 구간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1800포인트를 강하게 회복을 하면서 어제 시장이 1829포인트, 50포인트 정도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추세가 조금 시장 그 분위기가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900포인트보다는 일단 1930포인트까지는 좀 추가 반등의 의미를 좀 두면서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30포인트까지 반등은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추세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그리고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 주체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저의 예상과 틀리게 어떤 시장 수급 주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프로그램 시장 베이시스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그 기관 쪽보다는 조금 외국인 쪽에 의미 좀 두고 싶은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추세적으로 시장이 좀 상승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주체가 없다면은 마찬가지로 시장 베이시스에서 시장이 좀 휘둘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의미를 두시면서 조금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보다는 좀 업종별 종목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철저하게 관망의 그런 시장 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어제 같은 경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기관이 1,000억 넘게 매수를 했던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금의 1,000억 이상 매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 후반 쪽에 어떤 시장 베이스가 다시 한번 악화가 된 부분을 어떤 그 방하기 위한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이 국가 지자체에서 아침 쪽에서 1,1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장 후반에 결국 마감하고 난 데에는 50억 정도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 1,800포인트 그리고 1,800포인트 이하 부분에서 저가 매수에 나섰던 국가 지자체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정사업본부도 조금은 단기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지자체도 어떤 그 시장 방어 역할을 하는 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만은 시장의 수급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려면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로만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베이시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 베이시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장 베이시스를 한번 본다면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시장의 평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이 백오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아침 쪽에 보신다면 아침 쪽에 백오대선이 마이너스 0.9%까지 악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일 베이시스보다 더 악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 매도 유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어제 아침 시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8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아침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침 쪽에서 시장 베이시스가 좋지 않게 되면서 아침에 시장이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10시가 지나고 난 뒤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베이시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9에서 마찬가지 0.1로 강하게 그 어떤 시장 베이시스가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 베이시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방금 여기서 나오는데 시장 베이시스가 어제보다 개선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처럼 장 초반 그 시장의 베이시스가 좋지 않다면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체가 불분명한 아침 쪽에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주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시장 베이시스를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시장 베이시스와 연동된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8로 끝났는데 오늘 시장에서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8 이런 백오데이션보다 좀 더 개선이 된다면은 좀 시장을 개정하고 난 뒤에 우상향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8보다 조금 안 좋게 악화가 된다면은 아침 쪽에서 시장이 좀 밀릴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시장의 상승이라든지 하락의 방향성이 키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장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랜만에 관심 정보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왔냐면 하이마트, 셀트리온 제약, 젠백스, OCI 머티리얼즈, 한진해운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하이마트, 셀트리온 제약, 젠백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금이
금이라든지 그리고 투신,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최근에 좀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단기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좀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한번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조금 업황이 안 좋을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업황이 바닥을 다질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김평란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사볼까요? 자, 오늘은 일진 머티리얼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었죠.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 일본 정부가 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 구매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물론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주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전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확대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일렉포일 제조업체고요. 2차전지의 산업 성장과 그다음에 국내 2차전지 생산이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기관도요. 요즘에 5일 연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최근 그동안에 하락세가 상당히 깊었죠. 그러면서도 추세가 아직 확실하게 되돌려지지는 못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만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리 선조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반등과 함께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19,700원. 어쨌건 시작이 2만 원 이상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작가보다는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만 21,500원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립니다. 조금 더 크게 상승한다라면 22,000원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환 대표님 일진 머티리얼즈 설명하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기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익 THK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산업설비 자동화의 LM 가이드 그리고 메카트로 시스템 등에서 기계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계 업종 내에서 기계 부품 생산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떤 기업 내용은 이 정도 간단하게 하고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익 TH 같은 걸 갖고 나온 이유를 좀 한번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드린다면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특히나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동반 매수가 유입됐다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6%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지만 좀 추가 상승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전일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마찬가지 5일선을 이렇게 강하게 회복을 해줬다는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N자형 반등 현재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런 부분이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650원에서 9,700원 정도 디테일하게 좀 잡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대비 5% 상승이 예상되는 1,200원 정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61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한번 추가 상승 여부를 또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400원 정도 5일선이 있는 9,4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란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